가지고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공연 날만 못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수학보다 공연이 먼저니까, 그치? 민규가 빨리 와야 할 텐데 그 숙제 일단 너희가 질문을 할 것들을 아니다. 우리 그냥 개념 설명하자. 개념 설명하자. (365번부터) (418번) 어차피 이거 지금 숙제를 내가 이렇게 번호별로 이렇게 띄엄띄엄 주고 확인 안 한 부분은 안 지우고 막 그래가지고 번호가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배우고 목요일까지 배우면은 어차피 정적분 다 끝나기 때문에 그냥 빈 공간 나머지 다 채우면 되시고, 내가 목요일날 새로운 교재를 다시 만들어 줄 거야. 뭘 줄 거냐면, 왜? 너도 해야지. 너 이번에 중간고사처럼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거 없어, 준이야. 너 어차피 시험 안 보잖아,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원치 않으면 안 받아도 돼. 근데 내가 이제 어머니랑 전화를 하겠지, 대신에. 이거 줄 거고, 그거 할 때 올림포스 있잖아. 올림포스를 참고로 제일 많이 하시거든. 그래서 올림포스 먼저 주고,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모음집 줄 거고, 그리고 거기서 너네 상태가 괜찮으면 올림포스 고난도도 참고로 많이 하셔. 그래서 고난도까지 내가 만들어서 줄 거야. 근데 거기서도 잘하면 더 어려운 걸 주긴 할 건데, 사실 거기까지 내가 기대를 안 해. 자, 우리 오늘 배울 게 넓이야. 정적분에서의 넓이야. 오늘 요 내용만 잘 배우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방학 때 했던 내용에다가 플러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꿀팁들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줄 테니까 그거 잘 정리하신 다음에 잘 외우시고 시험에 나오시면, 내신은 어차피 시간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알려줄 추가적인 꿀팁이라고 해봤자 그건 순전히 내신용이야. 내가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데에서 그런 꿀팁을 직접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뭐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경험은 딱히 없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내신용, 여러분들이 제한 시간 50분 내에 풀어야 되는 내신용 팁이니까 조금 자주 봐줘서 외워주고 조금 활용을 해본 다음에 내신에서 나오면 맞춰주고. 근데 또 모르거든. 여태까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활용이 안 됐다고 해서 또 갑자기 무조건 또 수능에서 앞으로도 활용이 안 되냐, 그건 아니니까 알아두면 좋겠지. 알아두면 좋겠지. 그러니까 정도껏 괜찮은 내용들만 내가 소개를 해줄 테니까 참고를 하길 바래. 자, 일단은 늘 하던 거랑은 좀 다르게 선 지르고 갈게. 먼저. 자, 내가 먼저 넓이랑 정적분에 대해서 연관을 시킬 건데, 첫 번째 뭐부터 볼 거냐면은 fx가 0보다 커요. 즉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구간에서 fx가 0 이상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함수가 지금 어떻게 생기냐면은, 뭐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이런 게 y는 fx라는 함수가 될 것이고, 여기가 x축, 여기가 x축이 딱 되면서 여기가 a, 여기가 b야. 그랬을 때 생기는 요만큼의 면적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었냐면은, 어차피 증명은 할 거야. 저만큼의 면적을 갖다가 우리가 인테그럴 적분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적분해주면 되더라라고 배웠었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이제는 주어진 구간에서 fx가 0보다 작다라는 구간이야. 그래서 이렇게 a부터 b까지의 구간에서 fx가 0보다 작아. 그러니까 x축보다 밑에 있게 되면, 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여기부터 a, 여기까지를 b라고 했을 때 써야겠죠? y는 fx 했을 때 우리 a부터 b까지 해당하는 요놈의 면적, 요 s라는 것을 갖다가 계산해 주게 되면, 저 s라는 것은 정적분이 되기는 하는데 앞에다가 뭘 붙여라?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라 라고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있겠을까요? 0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기억을 할 건데, 이렇게 한번 먼저 기억하면 돼, 얘들아.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정적분이랑 넓이랑 같아요. 됐죠? 그리고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으면 정적분이랑 넓이는 무슨 만큼의 차이가 날까? 그치, 부호만큼의 차이가 날 거야. 부호만큼의 차이가 날 거야.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라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면적이라는 것은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길이나 면적 같은 거, 부피 같은 거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놈의 값이 양수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러면은 여기 적분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수가 나오는 거니까 요만큼의 정적분 값은 무슨 값이 될까요? 얘는 당연히 음수의 부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괜찮니? 괜찮죠? 자, 이것을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돼.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 요놈을 갖다가 우리가 증명을 할 건데 방학 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방학 때 했던 아마 필기 노트도 여러분들이 갖고는 있을 거니까 그때 증명했던 거 말고 다른 걸로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방학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다른 걸로 해볼게. 증명을 한번 해볼 거야. 내가 fx가 그냥 밑에 있다고 쳐볼게요. fx가 x축보다 밑에 있어요. 그냥 편의상 이렇게 그리자.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밑에 있고 내가 여기를 a라는 값이라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요 놈을 내가 x라는 좌표로 잡아가지고 얘를 동점으로서 생각을 좀 해볼 거거든. x, 여기가 이제 x, fx라는 점이겠지. 이렇게 쳤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을 내가 sx라고 해볼 거야. 왜냐면은 a라는 것은 상수인데 요 x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왼쪽으로 가서 x가 여기가 된다면 그 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럼 면적이 좀 좁아지겠지. 그러니까 요 x 값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니까 내가 sx라고 한번 써볼 거야. 그랬을 때 요 sx의 내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도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도함수를 구하고 싶어. dx를 한번 더해보고 싶어. 얘를 한번 더해보면 쓰지 말자. 너무 안 이쁘다. dx를 sx. 그러니까 sx라는 저 함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쟤를 미분해달라는 소리죠. x로. 그러면은 우리 미분하라는 것은 원래 식이 있으면 그냥 미분하면 되는데 식이 있으면 너무 자주 보는 광경이다. 딱 봤을 때 윤서가 맨날 벌레를 피하고 있는 모습. 잡았니? 준이야, 저 누나한테 이거 좀 줄래? 자, 미분을 할 거야. 그러니까 식이 있으면 그냥 미분하시면 되는데 식이라는 게 지금 없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무조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미분계수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h가 0으로 가는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주면 얘는 x 플러스 h에서 sx를 빼는 것일 거고 그리고 여기는 두 개의 동점 x 플러스 h, sx 플러스 h 그거랑 x, sx겠지. 그 두 개 가지고 미분계수 정의를 썼어. 그럼 요 놈에 해당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h가 0으로 가고 있잖아. 그치? h가 0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x, sx였어. 그러니까 요 점에 해당하는 요 면적이었겠지. 근데 요쪽은 s의 x 플러스 h니까 내가 h를 잠깐 양수, 초록색으로 쓸까? h를 잠깐 양수라고 한번 좀 봐보면 자, 요 놈의 의미가 나타내는 것이 x를 잠깐 양수라고 보시면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h거든. h가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그치? 그래주면은 요 s의 x 플러스 h라는 것은 따따따따따 내렸을 때 이만큼에 해당하는 면적이지 않겠니? 그러지 않겠니? 맞아요? 이만큼에 해당하는 면적일 거고 면적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sx라는 것은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만큼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빗금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요런 간격이 드러나.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 면적에서 파란색 면적을 빼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분자에서 관찰할 수 있는 면적은 요 사이가 되는 것 맞나? 요 사이가 되는 거 맞나 여기? 요 사이가 되는 거 맞니? 얘가 저 사이에 해당하는 면적이 될 거야. 됐어? 근데 우리 지금 h가 어떻게 되고 있어? 0으로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h가 양수여서 이 점이 오른쪽에 x보다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 h를 0으로 줄이기 때문에 여기 있던 요 점이 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그치? 그럼 당연히 요 빨간색 값이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그치? 0으로 작아지겠지. 0으로 계속 가까워질 거야. 계속 작아지면서 0으로 가까워질 거야. 가까워질 거야. 그럼 걔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해석하실 거야. 얘를 바꿔. 어떻게 바꾸냐면 요만큼의 면적이 지금 여기 밑에가 곡선이기 때문에 요 놈은 다각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없어. 그런데 내가 얘를 이렇게 잡아보자. 여기에 어떤 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확대를 시켜볼까?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얘를 확대해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x, 여기가 x 플러스 h가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 넓이가 요 사이인데 이 면적을 내가 똑같게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뭐 적당한 이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요 면적과 요 면적을 같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지. 미세하게 조정을 조금 해주면 무슨 뜻인지 괜찮니? 조정을 해주면 여기 B급 면적과 저기 B급 면적을 같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럼 그렇게 되는 요 점, 즉 요 점 C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냐? 괜찮겠어? 직관적으로? 되겠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저 빨간색의 넓이를 어떻게 해석해 줄 거냐면 C라는 X값에 대해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지는 넓이와 같을 것이다.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쓰냐면 이제 가로의 길이가 h고요. 요만큼의 높이는 c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니까 길이로 바꾸려면 절대값 취해주면 되겠지. 괜찮아? 그러니까 얘를 h라는 가로 길이 곱하기 c일 때 함수값, 그것은 c일 때 함수값이니까 얘가 지금 음수예요. 근데 우리는 길이로 바라볼 거니까 여기다 뭘 붙이시면 돼?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건 맞아? 되겠어? 그러니까 분자의 넓이가 핑크색으로 바뀌어져. 그러면 요 놈을 마저 정리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얘가 h분의 h 곱하기 fc라는 것의 마이너스로서 해석이 되죠. 됩니까? 그러니까 리미트 h 0으로 갈 때 극한값 계산해서 봤더니 hh 0분의 0꼴이라서 지울 수 있어. 0분의 0꼴 지우고 나니까 남는 게 무엇입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c라는 것의 마이너스만 남아있죠. 됐슈. 근데 봐봐. 이 극한값을 계산하려고 봤는데 봐봐. h가 0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h가 0으로 간다는 것은 이 점과 요 점의 간격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좁아진다는 소리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좁아진다는 소리야.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c가 어디로 가니? c가 x를 향해 가지. 이렇게 좁아지는 게 아니라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니까 c도 왼쪽으로 밀리겠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c도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로 간다는 거 알 수 있겠니?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놈의 극한값이 결국 얼마가 돼? 마이너스 f x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sx라는 요 넓이에 대한 함수를 미분했더니 s'x라는 것을 계산했더니 누가 되더라? 마이너스 fx가 되더라. 됐어? 그럼 내가 얘를 해석하기를 sx는 마이너스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쓸 수 있는 거 맞니? 맞아요. s를 미분했더니 얘가 나왔다는 것은, 그렇죠? 얘를 적분했을 때 나오는 수많은 부정적분들이 있어요. 상수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되겠죠. 괜찮나요? 됐어요? 그럼 넓이가 끝났어. 내가 보고 싶었던 건 원래 A에서부터 B까지 어디 있어? 일단
A에서부터 B까지 해당하는 그 면적에 대해서 보고 싶었거든. 맞아? 자, 그러니까 내가 쓰면 면적 S, B 빼기 S, A를 한다면 얘는 A에서부터 B까지의 면적이죠. 맞아요? 얘는 뭐예요? A에서부터 A까지 면적이지. 듣고 있니? 야, 이거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유도하라고. 이게 교육과정이 바뀐 거라서 되게 중요해요. 설명이. 다시. 우리가 원래 SX를 뽑는 기준이 뭐였냐면 A에서부터 어디까지? X라는 동점까지 해당하는 면적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SB니까 A에서부터 B까지 해당하는 면적일 거고 얘는 SA니까 A에서부터 A까지 해당하는 면적이죠. 그럼 A에서부터 A까지 해당하는 면적은 어차피 지워지긴 해. 얘 0일 거야. 그런데 요 놈의 값을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S라는 게 요 놈의 부정적분이니까 이렇게 쓰자. 이렇게. fx 마이너스 하는 것에 a부터 b까지 dx 마이너스 뺄까? 하게. 괜찮니? 왜? 얘 이 마이너스 안에 있던 거잖아, 그치? 걔를 적분해주면 어차피 s가 나와. 그렇잖아. 적분해주면 어차피 s가 나오거든. 근데 그 s에다가 b 넣은 거에서 a 넣은 거 뺄 거잖아요. 됩니까? 다시 할까, 윤서야? 아니. 괜찮겠니?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A에서부터 B까지 해당하는 요 면적에 대한 식이 이렇게 정적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걸로 해석이 되는구나 해서 요 두 번째 내용을 내가 지금 정리해 준 거야. 괜찮습니까? 요 내가 방학 때 설명할 때는 요 첫 번째 것만 증명했어. 양수인 거. 그러니까 그리고는 요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혼자 해보라고 했는데 했을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일부러 조금 더 어려운 요 음수 쪽에 대해서 증명을 해줬으니까 이따가 필기 같이 하시고 방학 때 했던 거랑 조금 비교를 해봐봐. 아셨죠? 이거 얘들아 진짜 중요한 거라고 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셔야 돼.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뭐라고 얘들아? 이 내용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쨌든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더 중요하기 때문에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경우랑 아래에 있는 경우는 정적분과 면적이라는 것이 느낌이 좀 다르다. 어떻게 달랐냐면 위에 있으면 정적분과 넓이가 같고 밑에 있으면 정적분과 넓이는 무슨 부호의 차이? 마이너스 부호의 차이. 그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 만약에 문제에서 fx의 그래프가 이딴 식으로 나왔어요. 이거 너무 오바 세바다. 3참수 아니야. 몰라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S1, 여기 S2를 구하라고 치신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실 텐데 잘라 계산해야 되는 거 맞냐? 위에 있을 때랑 아래 있을 때가 대우가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잘라 계산하시면 S1 더하기 S2를 나는 이렇게 계산하시겠죠.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는 fx를 정적분하실 거고 S2의 면적은 밑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하는 건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됐어? 네, 여러분들이 구간을 임의로 잘라 주셔야 되고 봐봐 왜 이렇게 다 축 쳐져 있어? 그래프식이 나오면 x축과의 교점이지. 그러니까 교점 구하시려면 얘는 0을 쓰시고서 인수분해도 필요한 경우에는 하실 거라고. 괜찮습니까? 됐어요? 네. 요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 해서 추가적인 것들을 좀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경우가 등장할 수 있는 거지. 맨날 X축 기준으로 볼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X축 기준이 아니라 두 개의 곡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릴까? X축. 하나가 요렇게. 하나가 요렇게. 였을 때 요만큼의 면적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얘들아 결론적으로 우리 이미 배운 걸 기억하신다면은 좋겠지만 일단 지르고 갈게 똑같이 여기서 해당하는 요 면적 S라는 것은
A에서부터 B까지 fx 빼기 gx라고 하시면 돼.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요 놈이 위에 있는 함수고 요 놈이 밑에 있는 함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위에 있는 놈과 밑에 있는 놈의 구분을 하시기 힘들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빼신 다음에 누가 위에 있는지 몰라. 그래프만 봤을 때. 그렇지. 절대값으로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됐어요? 얘는 위에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밑에 있는지 모를 때를 말하는 거야. 됐어? 자, 이거 증명은 쓰지 않을 건데 말로만 설명해 보자. 이 그림처럼 f가 위에 있고 g가 밑에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fx 빼기 gx를 해주면 우리 옛날에 평균값 정리할 때 혹시 기억을 하나 모르겠어. 여러분들 오래 정리 기억해요? 그치? 연속이고 미분 가능일 때 얘의 함수값이 이렇게 같아지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거? 그치? 0인 그러한 C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거였었고 이건 증명 안 했었지, 그치? 그리고 이거에서 확장을 해가지고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A, B에 대해서 A서부터 B까지 연속이고 미분 가능일 때 얘랑 연결한 요 놈의 평균 변화율. 무슨 변화율이라고? 평균 변화율과 즉 얘를 말하겠지. B 빼기 A분의 즉 지울 거니까 눈으로만 봐. 요 놈의 평균 변화율. 즉 요 놈의 기울기였을 거야. 그 놈과 같게 되는 뭐가 존재한다? 그렇지. 프라임 C가 존재한다. 그래서 요 놈의 기울기가 똑같은 요러한 C값이 존재할 거고 이런 데도 이렇게 딱 C값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평균값 정리였거든. 얘들아 혹시 이거 증명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할까? 혹시 기억을 할까?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봐봐.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그냥 이 F 이 함수를 G라고 해가지고 직선을 해서 F 빼기 G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원맨쇼를 했냐면 이 직선 있잖아. 이거 지금 A부터 B까지 연결한 거 F 빼기 G를 해주면 이게 쭉 이렇게 내려와서 X축의 역할을 해준다고 했었어. 이해돼? 그러니까 뺀다는 것은 함수를 뺀다는 것은 뒤에 있는 함수를 X축처럼 내가 치환해서 보겠다는 의미거든. 깊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뒤에 있는 함수 빼기면 뒤에 있는 함수는 이렇게 X축처럼 되더라 라고만 기억하시면 돼. 똑같아요. F 빼기 G예요. 근데 F가 위에 있고 G가 밑에 있으면 빼주시면 실제로 이제 G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X축처럼 바뀌셔요. 됐어요? 돼요? 그러니까 요 놈의 함수 자체가 지금 X축보다 어디에 있을까? 위에 있겠지? 실제로 애초에 얘가 위에 있고 밑에 있는데 얘를 X축으로 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걸 X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요 전체 함수는 무조건 X축보다 위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놈을 적분해 준 게 당연히 넓이가 될 거라고요.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아. 알아들었나? 하지만 얘는 증명이 나올 리는 없으니까 증명은 여기만 잘 알아두시고 얘는 그냥 위에서 아래를 뺄 것이다. 그 놈을 적분할 것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고 위에 아래 있는지 모른다면 뭘 취해라? 절대값을 취해라 라고 하실 거야. 괜찮나요? 기억을 꼭 합시다. 자, 이것도 볼게. 이거 방학 때 안 했던 거야. 독특한 넓이 관계에 대해서 볼 거야. 독특한 넓이 관계. 독특한 넓이 관계.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었을 때 A 어서 와라. A 여기가 B였다고 치면 이놈의 면적을 S1, 이놈의 면적을 S2라고 칠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봐. S1과 S2가 같다면 S1과 S2가 같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를 적분해 준 놈이
0이다를 이용하실 수 있어야 돼. 이용하실 수 있어야 돼. 이용하실 수 있어야 돼. 얘가 왜 그런지도 원리는 아셔야겠지. 야, 원래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는 것으로 쪼개지면 우리 나눠서 생각하라고 아까 이거 설명할 때 했었지. 나눌 거야. 살포시 얘를 C라고 할게. 그러면 원래는 S1이 뭐죠? 인테그럴 A에서부터 C까지 fx dx를 한 것에 뭘 붙여야 돼? 밑에 있잖아. A부터 C까지. 그치?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랑 같은 거지. 그치? 그리고 S2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어? C부터 B까지 fx를 갖다가 정적분한 것으로 쓸 수가 있지. 맞아? 근데 문제에서 S1과 S2가 어떻게 된다면? 같다면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이 같아야 되니까 이 정적분의 값들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으셔야 돼요. 맞아요. 같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S1과 S2가 같으므로 나는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지. 마이너스의 A부터 C까지 정적분한 값과 C부터 B까지 정적분한 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럼 얘를 갖다가 내가 넘겨줄 거거든. 그럼 넘겨보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인테그럴 A에서부터 C까지 fx dx 플러스 C부터 B까지 fx dx 돼요. 이거를 넘기셨으니까. 근데 여기 A부터 C까지였다가 C부터 B까지로 바톤 터치했지. 그럼 이놈이 뭐죠?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fx dx 됩니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적분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값이 0일 거라고요. 이거 넘기면 얘들아, 얘를 우변 넘기면 좌변 0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얘를 넘기면 우변이 얘고요. 좌변이 0이니까 좌변 0 여기 쓴 거야. 되겠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넓이가 같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부분과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같다 그런다면 굳이 내가 적분을 S1하고 S2 구해서 같다라는 식을 세울 게 아니라 한 번에 통으로 뭐 할 거다? 적분했을 때 얼마다? 0이라는 걸 쓸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알고 있어라. 1번. 2번 할 거야. 2번. 이번엔 아주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는 내용인데 2차 함수라고 좀 해볼게. 2차 함수라고 좀 해볼게. 2차 함수 뭐 이걸 볼까? 2차 함수라고 했을 때 2차 함수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줘요. 요만큼의 면적이 S1, 요만큼의 면적이 S2래. 여기까지 되니? 이랬을 때 마찬가지로 S1과 S2가 같다면 이라고 쓰실 거예요. 돼요? 야, 그러면 이것도 한 번에 어떻게 하면 되냐? 한 번에 적분하면 0 되는 거 맞니? 얘 위에 있으니까 면적. 그러니까 얘랑 시츄에이션이 똑같아요. 밑에 있는 부분의 면적과 위에 있는 부분의 면적이 어떻다? 같다면 한 번에 통으로 적분했을 때 얼마다 결과값이 0일 것이다라는 건데 얘도 지금 똑같잖아. 위에 있는 부분 면적 S1, 밑에 있는 부분의 면적 S2. 그치? 넓이가 같다 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통으로 적분해주면 될 거라고. 이해돼?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줘요. S1에 2배를 한 것이 S2다. 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S1 면적이 있는데 그놈의 2배를 한 것이 요 S2의 면적과 같으세요 라는 말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잘 봐봐봐. 지금 요 말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요 S2라는 면적은
S1이라는 이 면적을 두 개 담고 있다는 소리거든. 근데 내가 지금 fx를 2차 함수라고 특정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럼 얘들아 2차 함수는 무슨 축이 생명이랬더라들? 대칭축이 생명이야. 그럼 내가 가운데 대칭축을 갖다가 샤라락 그어주게 되면 요만큼 면적과 요만큼 면적이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맞아? 그럼 결국 요만큼 면적이 같은데 이 전체 밑에 있는 면적이 S1의 2배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의 면적도 S1의 면적, 요만큼의 면적도 S1의 면적 맞니? 그러면 나는 통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어떻게? 얘 여기까지. 위에 있는 면적과 밑에 있는 면적이 지금 똑같잖아요. 여기 대칭축 전까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칭축 C를 찾으시고 그다음에 C로 바꾸자. C를 찾으시고 인테그럴 A에서부터 C까지 fx를 적분하게 되면 또 얼마가 나올 것이다? 0이라는 게 나올 것이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2차 함수 한정해서 쓸 수 있겠지. 2차 함수는 축의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괜찮죠? 괜찮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뭐 2차 함수 한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또 fx 여기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랬을 때 여기 B까지 해가지고 여기 S1, 여기 S2, 여기 S3라고 썼을 때 문제에서 S1 그리고 S2 그리고 S3의 관계가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일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놈의 면적이 만약에 10, 요놈의 면적이 만약에 12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가 되란 소리? 14가 되란 소리야. 등차 수열이니까. 아까 내가 10, 10이라 했으니까 이만큼 커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이만큼 커져서 14.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또 뭘 쓸 거냐면 이렇게 한번 했을 거예요. 또 색깔을 바꿀 걸 그랬네. 이렇게 쓸 거예요. 뭘 쓰실 거냐면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했을 때 0이다를 똑같이 이용해 줄 거야. 똑같이 이용해 줄 거야. 그냥 A부터 B까지 접근하면 넓이가 무조건 0돼요. 0돼요.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 요놈의 면적을 내가 t라고 한번 해볼까? t 면적을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S1, S2, S3의 넓이 관계가 등차 수열이라 했으니까 요만큼의 면적이 자연스럽게 t-0차 되겠니? 그럼 요만큼의 면적은 자연스럽게 t 플러스 0차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그럼 봐봐. 이놈은 잘 봐. 원래라면 내가 여기 하나씩 써볼게요. 이놈의 면적은 내가 쪼개 쓸 수 있어.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넓이랑 정적분은 위에 있을 때랑 밑에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잘라보는 거란 말이야. 봐봐. 지금 저기서 말하는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는 것은 인테그럴 A에서부터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여기를 잠깐 베타라고 둬볼게. 알파까지 fx가 될 것이고 맞아요? 그냥 내가 쓰고 지울 테니까 보기만 해봐. 에다가 플러스 인테그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맞니? 거기다가 플러스 뭐까지 하셔야 돼? 베타에서부터 b까지도 적분해 주셔야 되지. 난 지금 넓이 구하는 게 아니야. 이거 적분값 구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됐어? 근데 얘를 면적으로 승화시키면 이 적분값은 S1이랑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이 적분값은 이 S1이랑 같죠? 위에 있으니까. 그래, 얘가 S1인 거야. 됐니? 맞아? 얘는요? 밑에 있죠. 그럼 적분값과 면적은 무슨 부호 차이?
마이너스 5 차이. 그럼 여기는 빼기 S2라고 해도 괜춘? 얘는 위에 있으니까 그냥 S3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S1을 내가 뭐라 표기했냐면 T 안 보이겠다. T 마이너스 D. S2를 그냥 T라고 했지. 여기는 뭐라 했어? 그치. T 플러스 D라고 했지. 되겠니? 됐어요? 이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D가 어때? 사라지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영세를 이 얘기를 할래 했던 말. 참 무섭네. 네가 이걸 이따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를 S2라고 써야 돼. S2라고 써야 돼. S2라고 써야 돼. 이거 이따가 같이 설명해 줄게. 일단 필기부터 해봐봐. 근데 이거 계산하면은 T만 남는 거 맞지? 그치? 그 T가 요 가운데였거든? 근데 우리 뒤에서 다시 얘기해 주길 할 거지만 이거 혹시 요 T라는 넓이가 혹시 기억하나? 6분의 최고 차이 계수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까먹었지? 그래. 이따 설명할게. 이제 필기만 좀 해. 뒤에 거랑 같이 연결시켜줄게. 이거를 지금 A4 용지요? 차도 되냐고? 응, 알았어. 너도 자고 싶니? 일단 그럼 얘들아 그럼 너네 사진 찍고 내가 지우고 먼저 다시 할까? 좀 더 할까? 어차피 필기 나중에 할 거니까 그러면은 찍고서 어때? 하고서 쉬는 시간 내가 좀 줄게. 그때 자 차라리. 지금 당장 자고 싶다고? 그래 저가. 기상. 현수야. 기상.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 얘기 좀 하자. 아까 할래 했던 말. 목요일 학교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땡겨서 할 수 있는지 좀 여부를 확인 좀 해볼 거야.
목요일 날에 저녁에 수업을 안 하고 좀 땡겨서 할 수 있는지. 일단 안 된다. 나는 목요일 오전이나 오후 낮 시간 뭐 12시부터 뭐 3, 4시 사이 이때 뭐 스케줄이 있다. 학교 안 가는 시간에 거수. 자, 그럼 없네. 시간을 정해 볼게. 시작 시간이야, 시작 시간. 투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중복 투표 가능. 중복 투표 가능. 시작 시간이야, 시작 시간. 자, 10시. 중복 투표 쌉 가능. 10시. 없어? 오케이, 11시. 참고하지만 얘들아 11시에 시작하든 10시에 시작하든 12시에 시작하든 점심시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11시 없어요? 12시. 둘. 1시. 하나, 둘, 셋. 2시. 둘. 3시. 준혁아 너 3시 시작해도 그니까 윤서는 안 오게 못 올 수 있잖아 이러면. 2시도 위험하지. 오늘은 오는 날이야. 그래서 4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나는 시간 여기서 플러스 4를 하셔야 뒤에 스케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를 하겠지. 플러스 4시 여기서 4시간. 그치. 준혁이 2시 거나 지운다. 자 빨리. 그럼 1시네. 오케이 목요일 1시 탕탕탕.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깨워달라고 할게. 아니면 쌤이 집에 찾아갈까? 12시쯤에 가가지고 준이 이렇게 뺨을 때리면서 일어나 이렇게 해줄까? 세게 때릴 수 있는데. 자, 넓이에 관한 기본 공식들 봅시다. 말 그대로 기본 공식이야. 모르면 너만 손해야. 자, 첫 번째 fx가 이차함수예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난 관심이 없어. 야, 졸린 사람들은 허리 세워. 몸 뭉클어들이지 말고 허리 세워. 따뜻한 거 빼. 팔짱 빼고. 빨리 주물 손 빼고. 빼. 잠을 깨야지. 허리 세워. 좀 불편해야 잠이 안 와. 이차함수야. 이렇게 나왔어. 알파, 베타야. 증명은 마지막에 한 번에 할게. 이랬을 때 요 x축을 기준으로 생기는 요만큼의 면적 s를 갖다가 우리가 공식으로서 기억하시기를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요 이차함수의 식을 이렇게 정리하셨을 때 근이 이제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겠지? 이랬을 때 요 s라는 것은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을 붙이실 거고요.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무조건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의 그림은 fx가 이렇게 생겼든 아니면 fx가 이렇게 생겼든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상관이 없이 무조건 요놈의 면적 s가 어떻게 된다고요?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근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이라는 거를 쓰실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뭐 센스 있는 친구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들은 알아서 잘 하는데 보통 애들이 헤매는 게 뭐냐면 요 알파랑 베타라는 걸 보면서 알파 값과 베타 값을 무조건 구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 알파랑 베타는 얘들아 여러분이 알다시피 fx랑 x축이랑 교점이죠. 교점이 x좌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다른 말로 는 0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근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계관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용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리고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얼마다? 그렇지. a분의 c다. 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요거 두 개 가지고 베타 빼기 알파라는 것을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꼭 알아둬라. 오케이?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증명은 이따 한 번에 할 거야. 이번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똑같이 fx가 2차 함수야.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똑같이 썼을 때 얘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게. 이렇게 되고요. 이번엔 직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x축은 아까 그냥 직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0짜리인 직선으로 등장했다고 친다면 이번엔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의 직선은 1차 함수가 될 것이고 1차 함수가 될 것이고 그놈을 내가 mx 플러스 n이라고 그냥 두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됐을 때 생기는 요만큼의 면적 밑에만큼의 면적을 갖다가 우리가 쓰기를 똑같이 쓸 거야. 요놈의 면적 S는 교점이 등장했기 때문에 요 교점은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놈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찾았다면 찾을 수 있잖아. 그치? 교점이니까 얘랑 얘랑 둘이 갖다 놓고 푸시면 되는 거야. 그치? 알파 베타라고 찾으셨다면 인테그럴 똑같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원래라면은 gx 빼기 fx라는 식이 되셔야 넓이겠지. 위에 있는 거 빼기 아래 거. 그런데 이건 너무 특별한 경우니까 이거 쓰지 마시고 6분의 똑같이 최고차항의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쓰시면 돼요. 위에 거랑 공식이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이유 이따가 증명할 때 다시 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자. 공식이 똑같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 근데 내가 1번과 2번을 굳이 나눈 이유는 얘도 똑같이 2차 함수, 2차 함수가 같은데 이 직선도 직선이란 말은 똑같지만 얘는 x축. 그치? 기울기가 없는 거. 근데 얘는 기울기가 있는 거라서 내가 그냥 구분을 굳이 지어주는 거야. 괜찮습니까?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이번엔 그래프가 두 개 나와요. fx랑 gx로 그래프가 이렇게 2차 함수가 두 개 나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도 2차, 너도 2차 함수라고 한번 쳐볼게. 그리고 요 fx를 내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실 거고 이 gx라는 놈을 갖다가 a 프라임 x 제곱 b 프라임 x c 프라임이라고 한번 써본다고 치자.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생성되는 요 가운데 s라는 넓이를 내가 어떻게 작성할 거냐면 마찬가지 일단 교점은 찾으셔야 돼. 왜냐면 요 교점과 요 교점 사이로서 이루어지는 넓이기 때문에 교점은 찾으셔야 될 것이고 그때 생성되는 요 놈의 넓이도 얘랑 비슷하게 생겼거든. 6분에다가 여기 절대값인데 똑같이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인데 요 분자만 달라지거든요. 뭐가 달라지냐면 최고창의 개수가 이번에 두 개잖아. 그 두 개를 빼시고 절대값 하시면 돼요. 두 개를 뭐 한다고요? 빼시고 절대값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절대값이라는 의미는 걔가 양수가 나올지 음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절대값을 취해줌으로써 무슨 수로 바꾼다는 소리야? 양수로 바꾼다는 소리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A값과 요 A값의 숫자를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들이 A 빼기 A 프라임 쓰면 될 것이고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모른다면 그냥 뺀 다음에 절대값. 괜찮아요? 식이 이 세 개가 다 비스무리하게 생겼죠. 맞습니까? 됐어요? 네, 요 놈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2차 함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3차 함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아마 증명을 한번 보여줬을 거야. 증명이 아니라 그래프를 보여줬을 거야. 여기 교점이 알파, 여기 교점의 x좌표가 베타라고 했을 때 요만큼에서 생성되는 넓이를 갖다가 우리가 s라고 친다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요 fx는 이제 3차가 되겠죠. 3차. 그래서 얘놈을 쓰기를 우리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라 쓸게요. 뒤에 cx 플러스 d인 건 알겠지? 그리고 요놈의 직선을 갖다가 내가 y는 mx 플러스 gx라 쓰자. 요 gx는 이제 직선이니까 저렇게 1차 함수 형태일 텐데 1차 함수 형태일 텐데 얘가 이제 mx 플러스 n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놈에서 환경에서 좀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접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등장을 했을 때 한 점에서 접선을 만든 거야. 되겠나? 요 한 점 쿡 찍어서 거기서 접선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또 다른 교점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했을 때 요만큼 생기는 면적이 생기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 면적을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1차 함수는
아무거나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무슨 점이다? 접선이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 써야겠죠. 아무 때나 쓰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생기는 요만큼의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요 면적이 12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에 여기는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이 돼요. 4제곱이 돼요. 공식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놈의 그림만 되는 게 아니라 비슷한 그림으로 어떤 그림도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그림도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면적이 S였을 때도 가능해요. 여기를 X를 알파, 여기를 X를 베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왼쪽 그림에서는 알파라는 점에서 접했지만 이 그림은 베타라는 점에서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치? 그래도 공식은 어떻다? 똑같다는 거야. 괜찮겠니? 괜찮겠니? 자, 이 두 가지 공식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하나 좀 줘볼게. 애들이 한 번씩 하는 실수가 간혹 가다가 있는데 어떤 애들이 베타 알파잖아. 그치? 여기 베타 빼기 알파지 얘들아. 베타가 근 중에서 큰 근이고 알파가 무슨 근이야? 작은 근이야. 됐어요? 베타가 무슨 근이라고요? 큰 근이고 알파가 작은 근이에요. 여기도 보면 얘들아 베타가 큰 근이고 알파 쪽이 작은 근이지. 근데 얘는 상관은 없어. 왜냐면 큰 근 빼기 작은 근을 해서 4배를 하나. 작은 근 빼기 이렇게 작은 근 빼기 큰 근 한 다음에 4제곱을 하나. 값이 어떻겠니? 똑같겠지? 왜냐면 4제곱 하기 전에는 요놈의 둘이는 부호 차이잖아. 근데 어차피 4제곱을 해줘버리면 이거 부호가 다 양수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는 애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거 할 때 큰 빼기 작을 잘 안 맞추는 친구들이 있어. 알겠나? 그러니까 좀 잘 해가지고 계산하시기를 바래. 괜찮죠? 네, 요놈의 면적이 있고요. 두 번째 이게 내가 두 번째? 5번째. 내가 얘를 이제 방학 때 얘기해 준 게 없었지 아마도. 그래서 얘를 해줄까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까 모르겠어. 이번에도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거든. 뭐냐면 fx가 이제 2차 함수가 나오셔야 돼요. 그림을 이렇게 그래서 얘가 fx인데 얘가 여전히 2차고요. 요놈이 이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 거야. 그래놓고 g f 2차 함수에서도 내가 접선을 그려볼 거야.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3차 함수 나왔을 때는 접했을 때 생기는 면적에 대해서 공식이 나왔는데 여기 2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나오신 거 보면 접하는 환경을 제시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접하는 것도 좀 보여줄 건데 자, 여기가 접점이에요. 무슨 점이라고요? 접점이야. 이 접점 x값을 내가 한번 좀 알파라고 넣어볼게. 괜찮지? 그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알파라는 접점에서 내가 접선을 틱 그었어. 그래놓고 문제에서 갑자기 띠그닥 하고 주는 거예요. t라는 실수를 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접점이 1이라면 1부터 여기 3까지 해가지고 나오는 요만큼의 면적 s를 물어볼 수가 있어. 괜찮니? 무슨 환경인지? 이해되겠어요? 문제에서 이런 거야. fx가 이렇게 주어져서 2차 함수가 근데 요 2차 함수에서 요 점 1,2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고 걔를 g라 하겠대. 그래놓고 이 x는 1부터 x는 예를 들어 3까지 3은 이런 데 있겠지. 그치? 해가지고 fx와 gx로 만들어지는 요놈의 면적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돼요? 원래대로라면 당연히 알파부터 t까지인 거니까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 과정도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공식을 제시하기를 색깔을 바꿔야죠. 요놈의 면적이 S는 3분의 똑같이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에 t-알파의 세제곱이에요. 이 2차 함수지.
이차함수였거든. 공식의 형태가 비슷하긴 하지만 누가 다르니? 분모가 다르죠. 여기 이차함수 베이스들은 다 분모가 6이었는데 여기만 누구야? 3이에요. 그러니까 외워두면 좋아. 외워두면 좋아. 쌤 어렸을 땐 얘는 외우지 않았어. 근데 많이 옛날이잖아. 여러분들은 좀 신식들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외워서 여러분들이 쓰길 바래. 2차 함수에서 접했을 때, 얘는 3차 함수에서 접했을 때, 그리고 1, 2번은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날 때, 3번은 2차 함수랑 2차 함수가 만날 때 공식을 갖다가 잘 떼어내서 꼭 좀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셨나요? 이거를 이제 내가 증명을 조금 해볼까 하는데, 사실 증명을 하려면 1, 2번은 증명이 한 번에 같이 되고 요 3번도 증명이 한 번에 된단 말이야. 그리고 4번과 5번은 증명을 따로 해서 증명을 총 4개를 해야 될 텐데, 요거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를 증명을 따로 해야 될 텐데, 사실 이거를 증명을 서술형에 나올 리는 100% 없고, 서술형에 나올 일은 100% 없고, 네모 박스를 쳐서 나온다고 한다면 얘 아니면 1, 2번이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 정도를 할까 하는데 다 아이디어가 똑같거든. 뭐 할까? 제일 쉬워 보여서. 그래. 사실 1번. 자, 1번만 증명을 좀 해볼게. 자, 증명. 1번만 좀 증명을 해볼게요. 뭐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사실 이거를 증명을 이해하고 있다기보다는 쓸 수 있는 게 더 중요해. 언제 쓸 수 있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해. 근데 증명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저 함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2차 함수가 있다고 치는 거야. 그랬을 때 요놈의 면적 S에 대해서 지금 공식을 준 거지. 그러면 얘들아, 내가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이쁘게 해서 X축, Y축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냐 없냐. 그렇지? 얘를 갖다 내가 평행이동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요 알파라는 것이 요 원점에 오도록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 면적 S랑 여기 면적 S 어떻겠어? 어차피 같겠지. 그러니까 내가 끌고 와서 계산할게. 식이 복잡해지니까 끌고 와서 계산합시다. 그러면은 자 보자. 원래 요놈에 대해서 알파였고 베타였어. 요놈이 fx였었습니다. 근데 이놈을 갖다가 내가 무슨 이동을 하실 거라고요? 그치. 평행 이동을 하실 거야.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길 원해?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0이길 바라지. 그치? 그럼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하신 거야? 그치? 또 이거 문자 나오면 애들이 헷갈리더라. 원래 알파였는데 이게 0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알파만큼 가는 거지. 그치? 이게 얼마? 됐니? 그럼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요놈의 그래프식은 어떻게 돼요? f의 x 플러스 알파라는 식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이 돼요. 근데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고 나니까 요놈의 근들이 보이잖아, 지금. 0과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보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여기 면적 S, 여기 면적 S가 똑같은 걸 알고 있으니 내가 S를 갖다가 넓이 그냥 구하실 거야. 이 면적 S는요. 근이 0과 베타 빼기 알파인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서 생기는 넓이인데, 그치? 근데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야, 위에 있는 부분이야? 밑에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는 면적을 구하실 때 마이너스를 거시고 인테그럴 0부터 베타 빼기 알파까지 f의 x 플러스 알파 dx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되겠니? 근데 요 식이 나와 있어. 근이 0과 베타 빼기 알파래요. 그러니까 x의 x 빼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면 일단 근이 0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2차 함수 되죠. 됐어요? 근데 우리 최고 차이 계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a 살포시 쓰자고. 괜찮나?
됐니? 그럼 요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는 거 아님? x 마이너스의 베타 빼기 알파 dx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야. 나 계산 성실하게 좀 할게. 어차피 요 a는 상수니까 적분할 때 밖으로 던져도 상관이 없어요. a 던지실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적분한 결과를 쓰자. 이 살짝 얘들아 a 넘겼으니까 x 이것만 분배를 해서 적분하자. x 분배해 주시면 x 제곱 나오지. 적분해 주면 3분의 1x 세제곱이죠. 그쵸? 그리고 요 x를 요 뒤에 거에다 분배해 주면 마이너스의 베타 빼기 알파의 x였어. 분배해 주면 맞니? 근데 얘를 적분해 주니까 그치 2 까시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베타 빼기 알파라는 것의 이 x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괜찮아요? 이거는 증명은 얘들아 굳이 이따 필기할 때 쓰지 마. 0부터 여기가 베타 빼기 알파까지 적분하실 겁니다. 그럼 적분을 합시다. 계산합시다. 대입해 줄 거니까 자 마이너스 a 냅두시고요. 이제 중괄호로 할까? 해주시면 여기는 3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들어가고요. 빼기에 여기는 2분의 베타 빼기 알파가 여기로 들어가는데 2개인데 여기까지 만나니까 3개 되잖아.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 어떻게 돼요? 3개 되는 것 괜찮습니까? 됐어요? 야 그럼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을 바깥으로 던질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a에 여기가 베타 빼기 알파의 뭐가 돼?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저 괄호 안에가 3분의 1 빼기 2분의 1 맞니? 맞니? 그러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니? 얘가 6분의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를 퉁쳐주시면 6분의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돼. 됐어요? 자, 넓이가 이렇게 나왔지. 선생님 원래는 이거 절대값이라면서요. 이거 최고차인 계수 a 양수니 음수니? 양수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됐어? 나는 의심이 된다 싶으신 친구들은 이거 증명하시면 돼요. 알겠죠? 똑같이 나옵니다. 아셨나요?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보시면 되는 거고 한 김에 두 번째 얘기를 잠깐 해보면 아니 봐봐. 아니 이거는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생각이 좀 확장을 위해서야. 이거 얘들아 면접 구하시려면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그걸 해줘도 봐봐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를 해줘도 여전히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 맞냐? 그렇죠?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는 0이라고 했을 때 그 근이 베타랑 알파 나오는 거 맞아? 맞나요? 그리고 여전히 요 g 빼기 f라는 함수도 2차 함수 맞니? 맞죠? 2차 함수 맞죠? 2차 함수인데 근이 알파랑 베타죠? 그럼 얘랑 똑같네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됐어요? 됐나요? 네. 똑같아요. 봐봐. 또 안 한다 했다가 하니까 너네가 싫어하겠지. 위에가 네? 위에가 G고 밑에가 F거든요. G 빼기 F를 해가지고 내가 적분할 거잖아. 넓이 구하시려면 G 빼기 F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할 건데 여전히 G 빼기 F를 해봤자 여전히 2차 함수야. 인정? 여전히 2차 함수야. 최고차항 계수 얼마? A 프라임 빼기 A인 거. 맞니? 여전히 2차 함수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A 프라임 빼기 A고 근이 누구야? 알파 베타야. 그러니까 6분의 최고차항 계수 베타 빼기 알파 세제곱. 생각이 똑같은 거라고. 괜찮아요? 얘는 내가 과감하게 오만하게 판단하건데 네모 박스도 안 나올 거야. 왜냐면 계산량이 무의미하게 많거든. 좀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공식만 알고 쓰자. 알겠어요? 그리고 얘는 애초에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못 낼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알고 쓰자. 괜찮죠? 네, 이렇게까지 내용을 좀 알고 있으시고요. 여기다가 마저 하나만 더 하고서 왜? 그러자. 알고 있으면 좋은 팁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
이게 얘들아 알고 있으면 좋은 팁 이렇게 말하니까 알아도 좋고 몰라도 괜찮고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이왕이면 알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할 거야. 이왕이면 알아줬으면 해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가 좀 중요한 거니까 하자. 원래 함수의 극값의 차는 도함수의 정적 즉 면적 요러한 말을 좀 해줄 거거든. 이 첫 번째는 꼭 알아주면 좋겠어. 두 번째는 정말 팁이라고 해서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알으면 매우 좋고요. 뭐 이런 건데 이 첫 번째 것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마구잡이로 써요. 그러니까 곧 있으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수능 출제 기관에서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대비하는 차원에서 씁시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얘들아 그 원래 함수가 3차 함수라고 쳐볼게. 해볼게. 그러면은 이 3차 함수 여기가 지금 극대값 x는 a라는 부분이고 여기가 극소를 갖는 x는 b라는 부분이겠지.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해당하는 요만큼이 fa가 되시면서 이 값이 극대값이겠죠. 극대점이잖아. 빵 했을 때 얘가 바로 극소점 맞니? 맞니? 그죠? 그리고 내가 도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얘를 도함수 그려주시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준이야 14세 대표로 한번 얘기해봐.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그렇죠. 증가하지? 그러니까 F는 위에 있어야겠지? 감소하죠? 밑에 있어야겠죠? 됩니까? 맞지? 맞지? 잘 봐. 내가 뭐라고 썼냐면 원래 함수의 무슨 값의 차? 극값의 차랬죠. 맞아요? 얘가 누구야? 극값의 차니까. 이건 극대 빼기 극소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극값,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 맞니? 우리 3과 1의 차이를 2라고 부르죠? 마이너스 2라고 안 부르지? 그렇지? 큰 거 빼기 작은 거야. 차라는 것은. 차가 FA 빼기 FB 맞니? 됐어? 정적분 확인해 볼게. 얘를 갖다 정적분 해주시면 인테그럴 A서부터 B까지 F'X dx에 이게 정적분이죠. 맞아요. 이게 정적분이지. 이거 정적분 해준 건데 내가 밑에다가 면적이다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이거 밑에 있으니까 면적 구하시려면 무슨 부호를 붙이셔야 돼? 그치? 이 정적분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셔야 돼요. 됐어요? 그럼 요 놈을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는 앞에 있을 것이고 이렇게 fx가 되시면서 a부터 b까지 계산하시겠지? 그럼 b 대입하고 a 대입한 거를 빼줄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놈의 결과가 뭐가 돼요? fa 빼기 fb가 되는 모습 보입니까? 그러니까 면적과 극값의 차가 어떠세요? 같으시죠? 맞습니까? 같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그래프에서 관계로 표현해 볼 건데 이 면적을 지금 내가 S라고 해볼 거야. 있으면 잘 안 보이나? 이놈의 면적을 S라고 하시면 그 S 면적이 누구랑 같다고? 극값의 차이랑 같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 높이 차가 S 되는 건 맞니? 맞아요?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 첫 번째 건 중요해요. 알겠니? 중요해요. 중요해요. 내가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말만 좀 해볼게 얘들아. 봐봐. 너네 3차 함수 비율관계 내가 말해줬잖아. 그치? 여기서 따르르르 가졌잖아. 그치? 여기가 변곡점이면 했을 때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이지. 이런 거 면적 물어볼 수 있어. 극대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fx와 생성되는 면적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면적을 이렇게 잘라서 물어볼 수도 있어. 아이고 너무 많이 갔다. 뚝뚝. 잘라서 직사각형 같은 걸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별 그지 같은 상황을 다 줄 수 있으니까 요 원래 함수, 야 원래 함수를 미분했을 때 도함수가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어떠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도함수를 적분해주면 원래 함수가 나오는 것이니까 이게 당연히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 많은 관계 중에서 내가 지금 하나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 하나 정도는 기억해주면 좋겠지. 되겠니? 꼭 알고 있자잉.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얘도 알면은 얘들아 시험에서 예를 들어 한 6번, 한 8번 객관식 이런 데서 분명히 계산하면은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야. 계산하면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인데 계산으로 풀면은 아무리 빨라봐야 3분, 4분이고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 10초야. 그러니까 좋겠지. 그치?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이 내용이야. 2차 함수 한정인데 2차 함수 한정인데 이렇게 나온 요 fx가 있다고 칩시다. 요 fx가 있다고 쳤을 때 또 이런 내용을 줘요.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가 2차고 또 S1과 S2가 같다면 특이한 케이스만 하나 봅시다. 같다면이야. 검은색이 가정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결론이 뭐냐면요. 요만큼의 간격과 요만큼의 간격은 1대 3이다가 결론이야. 길이 b가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가 결론이야. 1대 3이니까 1대 2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 그치? 나는 그냥 1대 3으로 볼게. 됐어요? 1대 3이에요. 1대 3이에요. 그럼 내가 예제를 하나 줘보죠. 만약에 얘는 그냥 활용만 할 거니까 봐봐. 만약에 이 함수가 나왔어. 여기가 실제로 y축이야. 얘가 x축이야. 요만큼이 a고 요만큼이 in데 요만큼이 S1, 요만큼이 S2. S1과 S2가 같다면 2차 함수고 S1과 S2의 면적이 같다면 A 값이 얼마니 물어보실 거야. 됐어? 이런 환경에서 문제를 쓸 수 있는 건데 원래라면 얘들아 S1, S2의 면적이 같으니까 0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돼? A까지 적분해주면 S1 넓이 나올 거고 A부터 E까지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넓이 나오지. 그래서 그 둘이 같다 해놓고 방정식을 또 푸셔야 돼요. 상상해봐. 2차 함수 적분하니까 몇 차 함수 나오니? 3차 함수 나오지. 그럼 그 둘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면 3차 방정식 푸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럼 방정식 풀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3차 방정식 나오면 인수분해할 때 조립대법 많이 쓰죠. 그럼 또 대입했을 때 0 되는 거 찾아야 되고 골머리가 아프다고. 근데 그 계산을 다 줄일 거야. 얘로. 생각해. 몇 대 몇이라고? 1대 3이에요. 3에 해당하는 길이가 얼마니? 2죠. 그럼 여기는 이게 3일 때 이만큼이 1인 거니까 3분의 1 해주면 되는 거 맞아? 여기 길이가 3분의 2 되는 거 맞니? 근데 여기가 0이지. x값. 그러니까 a값 얼마예요? 그렇지. 그냥 3분의 2 쓰시면 되는 거야. 되겠어? 되겠어? 하나만 예제를 더 보자. 이걸로.
이번에. 그리고 y축이. 그리고 여기가 얘놓고 요만큼의 면적 S1, 요만큼의 면적 S2라고 할게. 그리고 똑같이 F가 이참수고 S1의 면적과 S2의 넓이가 같았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A가 얼마냐 물어봤어. 그럼 나는 똑같이 할 거야. 환경이 똑같잖아. 그치? 야, 그럼 봐봐. 이번에 1대 3의 비율은 여기서부터 1대 여기서부터 3인 거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1대 여기서부터 3인 거냐? 자, 못 봤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할게. 얘들아, 전자인지 후자인지 잘 봐. 나는 1대 3을 쓸 거야. 됐어? 자,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 이게 맞는 거니?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3. 이게 맞는 거니? 전자 후자. K 중등 빨리 말해봐. Middle school student 빨리 말해봐. 얘기해봐 어디야? 전자 후자 안 들었지 너? 죽고 싶지? 웃어? 윤서 보니? 후자죠? 여기서 봐보세요. 나 여기 아까 설명할 때 여기 Y축이라고 말한 적 없거든. 그러니까 S1을 생성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X값, 어떤 X값에서부터 근인 거야. 됐어? 그랬을 때 앞에 거 근까지랑 뒤에 거 근까지를 봤을 때 1대 3이라고요. 근데 이 그림은 공교롭게 시작했던 S1을 만들었던 그 시작하는 X값이 0이었던 거야. 0. 그래서 거기서 근까지 1, 거기서 저기 근까지 3. 잠깐만. 3. 얘 S1을 만든 데가 어딘지 봤더니 Y축이 아니라 Y축 여기잖아. 그치? Y축이 아니라 X는 1이라는 여기죠? 그러니까 길이비가 이만큼이 1일 거고요. 여기서 요만큼이 얼마일 거라고요? 3일 거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A 값을 계산하실 텐데 여기가 X가 1이고 여기가 X가 얼마? 5니까 요 3의 길이에 해당하는 게 실제 얼만큼입니까? 4죠. 요 3칸 비율 3에 해당하는 길이가 실제 4지. 그러니까 비율 1에 해당하는 길이는 얼마예요? 3에 해당하는 비율의 길이가 4라고요. 그럼 1에 해당하는 비율 길이는 얼마니? 3분의 4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A 구하시려면 여기서 1만큼 비율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A는 어떻게 구해요? 1에서 3분의 4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됩니까? 알고 쓰자. 알겠어? 필기.